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파벳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용히 2025년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M7 종목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초 대비해서 71%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를 제치고 있다. 테슬라는 또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71% 정도의 지금 이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글. 자, 그 다음에 일단 엔비디아가 32.4, 그 다음 마소가 14%,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는 3.85% 정도 상승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일단 올라갔던 이유는 딱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버핏의 지분이 있다. 첫 번째, 버핏이 들어왔다는 것들. 그 다음에 제미나이 3의 프로에 지금 이제 돌파구가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 여전히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 뭐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알파벳은 상승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 자, 그렇게 보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아무래도 핵심이 어디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GPU가 거의 최대 용량이 가깝게 가동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어 있다. AI 버블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고, 활용도가 낮은 다큰 버블 시대의 광섬유의 정설과는 다르다. 자, 그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주장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누가 GPU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종의 이익은 어디에 있는지, 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JP모건에서 발견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옛날에 2000년도에 5를 지금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좀 7%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GPU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은 80%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AI 버블은 아니다. 그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거 자체가 다 무료라는 거죠. 무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누가 이익을 더 가져갈 거냐,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생성형 AI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의 실제 사용 방식이다. 대다수가 무료라는 거죠. 유료 티어는 관심이 훨씬 더 적고 오픈 AI 역시도 무료 사용자들을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여전히 과제가 많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 사용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도가 되면은 진짜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될 수 있을지, 자, 그것이 문제다. 즉 2026년도 들어서는 요럴 할 때 무료 패러다임이 정말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AI가 버블이다, 오픈 AI 끝났다, GPU 끝났다, 자,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버블이 맞다. 자, 그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하고 좀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0에서 40빌리언 정도 있죠. 기업들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너레이티브 AI,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프라이징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로 리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회사들의 한 95% 정도가. 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건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2010년도가 그만큼 중요한 한 해가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크라우드 매출입니다. 지금 2025년도에 마켓 셰어에서 크라우드 매출의 마켓 셰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코올리브라든지 오라클이 이쪽은 2%, 코올리브가 2%밖에 안 됐고 오라클이 5%, 아마존이 44%나 되고 있었죠. 자, 아무래도 클라우드 매출은 이게 많았다는 겁니다. 자, 구글 역시도 19%로서 계속해서 올라왔고 마소도 30%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의 마켓 셰어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자, 코올리브가 지금 이제 오라클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11%, 19%로 많이 늘어났죠. 즉 말해서 코올리브가 11%, 그다음 오라클이 19%, 이게 네오 클라우드로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뉴 클라우드로서 30%가 늘어났죠. 그래서 그때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GPU의 지금 마켓 셰어를 본다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마존은 좀 지금 이제 깎아 내려갔는데 구글은 19에서 20%로 좀 더 늘어났죠. 이건 30% 그대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GPU는 그대로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갖다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TPU가 좋았다면은 이제 여기서 쓰지 않으면 되죠. 자, 근데 그대로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구글 역시도 지금 이제 TPU뿐만 아니라 GPU가 필요하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자사의 클라우드에서 자사 칩이 이제 TPU를 임대가지고 큰 마진을 내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GPU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GPU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TPU는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자, 그럼에도 GPU는 더 많은 유행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더 광범위한 지원을 갖다가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택이다. TPU를 갖다가 지금 구글에서도 GPU를 갖다가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건 요번에 구글 자체가 TPU 판매를 갖다 메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식의 일단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를 약 50만 칩을 갖다 외부에 판매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2027년도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130억 달러, 약 11% 정도에 떠오른 여력이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구글 당시에 EPS 표시에서 한 3%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EPS에 대해서 한 3%, 즉 말해서 매출에 대해서 한 11% 정도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뭐 큰 폭에보다는 약간의 상승의 여력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개월간 관찰된 것처럼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유도되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배수는 좀 많이 뛸 수 있는 것이 구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8만 개 정도의 GPU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50에서 한 100만 개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시장의 캐파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 정도 일단은 GPU 시장이 요 정도 되고 있다는 나중에 2017년도 되면 시장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커졌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는 이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80% 아니면은 70% 내려가겠죠. 자, 내려가도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구글이 50만 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시장의 캐파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TPU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있는 브로드컴, 이런 데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AMD, 이런 데의 영향이 좀 거의 미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 말이 되겠죠. 지금 이제 구글이 엔비디아에다가 200억 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계속해서 일단은 구글 엔비디아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있다는 것이 구글이 되겠죠. 자, 그런데 TPU에는 한 10억 달러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자체가. 자,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 이 비중이 다소 변화할 수는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경쟁에 있어서 성장 독식으로 흐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엔비디아가 완전히 무너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만큼 200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내년 돼서 구글 200억 달러,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0억 달러 이렇게 쪼그라든다. 자,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의 AI 칩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웹부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데나이브스와 더불어서 구글의 TPU 칩과 주요 파트너인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AI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맞다. 그래, 모멘텀을 얻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AI 혁명에서 오늘날의 엔비디아에서 시작해서 엔비디아에서 끝난다. 이 구도는 향후 수년간 일단 변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일부의 시장 잠식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에서 엔비디아 외에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AI 혁명에 있어서 챔피언이라는 사실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나이비스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 일단 공매도 세력들이 있죠. AI 버블에 논란되는 것들, 특별히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이런 것들, 자,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의 제한들, 자,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칩 구매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 오픈 AI 여러 가지 논란들, 순환 자금의 조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불안이라든지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겁니다. 소비자 기업 관련 종목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2차, 3차, 4차의 파생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기술주 랠리를 기대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지금이 AI 무기 경쟁이 일단 계속해서 되고 있고, 자, 성장을 이끄는 것은 빅테크의 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투자가 2020년도까지도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강한 분기 실적,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2016년도까지 AI의 지금 이제 퍼즐의 핵심 조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이 지금 아무래도 가장 초기 단계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단 버블로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은 왜 경쟁사 칩을 사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구글은 자체 칩 TPU가 있습니다. T는 일단 텐스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행렬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G는 그래픽입니다. GPU는. 그리고 얘들은 행렬로 일단은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아무런 GPU는 그래픽으로 형성된 거죠. 자, 이러한 자체 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모델, 즉 제미나이 3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H100, 그 다음에 블랙웰 GPU를 갖다가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냥 무턱대로 자기들이 일단 TPU만 되면은 GPU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자,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압도적인 연산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HBX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일칩의 성능, 그다음 메모리의 대역폭, 자, 이런 데 있어서는 여전히 우위가 있는 것이 GPU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초거대 모델 학습에 있어서는 시간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빠른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시장 선점의 핵심이다. 그래서 빠른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GPU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들, 또 메모리 대역폭에 있어서도 대규모의 파라미터의 전송 속도가 핵심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연산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모델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요 파란 게 엔비디아고 요 파란 거 있죠, 연두색이 구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퍼포먼스 있죠, 성능 자체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높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거기다가 또 두 번째 거 있죠, 그 다음 메모리 지금 대역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도 여기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NV 링크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훨씬 더 일단은 지금 이제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거 자체가 일단 우위를 갖다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하드웨어를 넘어선 장벽이죠. 쿠다 생태계라는 겁니다. 즉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인데 전 세계 AI 연구의 90% 이상이 엔비디아의 쿠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 자, TP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잭스라든지 텐슬플로우 이런 것들을 변환하는 것은 시간과 리소스가 소모되는 작업이다. 그래서 비용이 더 알게 모르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비용은 쌉니다. 비용이 싼데 자, 이렇게 일단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비용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탱저블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엔비디아 에코시스템과 지금 이제 구글의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본다면 이만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라이브러리도 많죠. 자, 그 다음에 서포트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 풀도 여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 어베일러빌리티 하드웨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 단지 코스트만 일단 중요한 것이, 자, 아무래도 구글 쪽이 코스트 쪽이 강한데, 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과연 정말로 코스트가 과연 이렇게 일단 좀 효율성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개발자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라이브러리 있죠. 라지 랭귀지 모델의 라이브러리를 돕는 그런 엔비디아의 GPU에서 저스트 워크로 상태로서 동작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들이 연구진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즉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이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인력 풀에 있어서도 새로 채용되는 최고 수준의 AI 연구팀이 쿠다 환경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익숙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효율성과 직결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GPU를 버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모델의 복잡도 학습 비용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미나이 3와 같은 차세대 모델 같은 파라미터 있죠.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필요한 연산량, 학습 시간에 비선형적으로 폭증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스케일링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타임라인이 있죠. 타임이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컴퓨터 파워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모델 사이즈도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XYZ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하급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엔비디아가 필요하다.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5년 평균입니다. 자, 5년 평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모습에서 구글이 한 30배수,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5배수 된 거 있죠.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역전이 지금 그래서 구글 자체를 본다면 30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25배수 정도 되고 있죠. 역전돼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5년 평균을 봤을 때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22배수였죠. 22배로 이제 23배수 정도 되었는데,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매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통 한 40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25배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매수라는 것은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이 이걸 다 털고 완전히 일단 구글로 갈아타야 된다. 자, 그럴 땐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구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왔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걸 다 털고 구글로 갈아타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패그 배수 한번 보겠습니다. PEG 배수 있죠. 난갭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이익 성장률 갖다 P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이 크면 클수록 P가 일단 낮은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 미만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1.03 정도 되고 있죠. 그 섹터 평균 본다면 1.67, 그래서 한 38%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도 상당히 좋은 것이 현재 엔비디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알파벳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패그 배수 자체가 1.94죠. 섹터 평균 1.37인데 41%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장이 약간은 엔비디아도 못하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더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될 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죠. 연속 4주 동안 일단 음봉으로서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토캐스틱도 또 50 미만에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상대 밑에 일단은 와 있는 상태에 있다. 지금 모습에서 한 20이라든지 그 정도 되고 있는 상태 있죠. 자, K값이 28, 43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하락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보면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 있죠. 저희 밑에까지 왔을 때가 거의 보면 바닥이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질 때, 자, 그럴 때가 조금씩 분할 매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일단 여자기가 저점이다 해서 몰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수는 분할 매수, 그 다음 반드시 매도도 분할 매도다. 우리가 고점과 저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반드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지, 분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적극적인 완전히 한 방에 하는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라인대에서 200불대, 201선 있죠. 자,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170불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160불, 170불대, 자, 그것이 지켜지는지 이번에는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만약에 170불대 좀 깨진다면은 직전 저점이 있던 요 라인대 쪽을 깨질 때 조금 더 일단 하락세는 깊어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자체가 본다면은 165불대, 163불대까지는 아무래도 바닥권이 좀 형성되지 않겠는가. 자, 그 밑으로 완전히 폭락을 해서 없어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락세가 좀 강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